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바뀌는 하루 세 줄 감사의 기적, 윌파이 지음, 최은하 옮김, 출판사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저자 윌파이는 20대 초반 극심한 우울증으로 괴로운 날을 보내던 중 뇌종양 진단을 받고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절망 대신 희망을 보기로 결심하고 뇌종양을 인생 최악의 불행이 아닌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 책은 최악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조차 감사를 느끼면 치유와 감동,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감사하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이 책은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임으로써 불행을 끝내고 자유를 발견하여 이 세상에서 각자가 바라는 변화를 이루게 하는 안내서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평화와 즐거움, 만족이 들어있다. 그것들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든 기쁘든 경험하는 모든 일에 감사할 때라야 그 모습을 드러낸다. 저자는 삶의 태도를 바꾸는 방법으로 세 줄 감사일기 쓰기와 마음 공부인 명상을 강조합니다. 감사한 일을 하루에 3가지만 찾아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것, 2부 삶에 감사하기, 3부 감사는 어떻게 고통을 치유하는가, 4부 감사하는 삶이 행복하다. 그럼 1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것. 과거의 저자는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사고방식을 뜯어고치고 인생을 바꿔보기로 결심합니다. 저자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신과 대화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장점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를 통해 우울증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됩니다. 저자는 뇌종양은 내 인생에서 최악의 불행이 아니라 영혼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 의사는 삶에 대한 나의 자세가 뇌종양 치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가히 충격적이었다. 내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면 내가 앓던 뇌종양은 의사가 예견한 대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저자가 뇌종양을 진단받고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아무리 스트레스를 주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감사는 필수 조건입니다. 저자는 건강한 정신이 신체 건강과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저자가 강조한 한 달 만에 감사 습관 만드는 법인데요. 아침 또는 저녁에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도 다양한 경로로 긍정적 결과가 만들어진다. 저자가 명상훈련을 하던 때였습니다. 깊고 깊은 마음에 자신의 의식과 대화를 나눠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말과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심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둘은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말이었다. 마음에서 나온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았다.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의식을 마음으로 가져가는 훈련을 했다. 그 경험이 모두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즉시 감사하는 감정이 생겼고요. 온전하고 광활한 존재가 된 자신에게 감사를 느꼈다고 합니다. 감사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우리의 온 몸과 의식, 감정, 지각을 사용하여 사고 과정을 초월한 의식을 확장할 때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깨끗한 물, 달콤한 잠, 쉼을 주는 명상처럼 감사 역시 심장이 고동치는 살아있음, 한결같은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저자가 어느 날 발작이 일어났을 때 발작을 피하지 않고 발작을 감사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은 스트레스와 긴장만 일으킬 뿐이다. 전조 증상과 그 이후 발생한 일에 감사를 느끼면서 긴장을 기꺼이 받아들이니 오히려 긴장에서 해방이 되고 전조 증상을 피해보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뇌종양에 완전히 무릎을 꿇으면서 역설적이게도 호흡 훈련을 열심히 하는 과정이 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2부에서는 삶에 감사하기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인간의 몸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신비이자 기적이라 할 만합니다. 어느 날 저자가 전문가에게 뇌종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의 답변은 우리도 모른다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종양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자신에게 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극심한 우울증과 뇌종양의 크기 및 위치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면을 깊이 탐험하고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죽고 싶다는 생각과 사랑에서 멀어진 느낌이 뇌종양의 주 요인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저자가 선택한 치료법은 종양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내 가족뿐 아니라 깊이 들이마시는 숨,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순간순간에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 사랑을 끌어낸 주요 방법이 감사였다고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나는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몸이 견뎌내고 이겨낸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몸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당신의 몸이 매 순간 처리해내는 모든 독소와 호흡을 통해 얻는 산소, 이 산소가 저절로 온몸으로 퍼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라. 당신의 몸을 껴안고 어루만져보라. 호흡과 소화, 감각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인식하라. 저자가 소개한 또 하나의 방법은 거울로 자신의 몸을 보며 각 신체 부위가 지닌 기적 같은 본질을 새롭게 깨닫는 일, 또 하나의 즐거운 경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체 전부에 감사하기 등을 연습하면 우리는 자신의 모든 자아에게 다가가 자신 안에 존재하는 자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때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부모에게서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확인받지 못했더라도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독특하고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온몸으로 인식하라. 다른 모든 사람처럼 당신도 단 하나밖에 없는 창조물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우주의 드라마에서 별처럼 빛나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해내는 일은 장엄하고 완벽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란 존재에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이 확언을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다음 3부 감사는 어떻게 고통을 치유하는가? 인류 역사에는 고통을 극심하게 겪었던 위대한 예술가, 작가, 위인, 지도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헬렌 켈러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통과 고난의 진정한 목적이 단지 고통을 끝내거나 극복하는 데 있다기보다 시련에 맞설 때 비로소 나타나는 특성과 역량을 키우는 데 있다는 결론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내립니다. 인격은 평온과 고요 속에서는 발전하지 않는다. 오직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영혼이 강해지고 비전이 뚜렷해지며 야망이 고무되고 성공이 이루어진다. 저자는 말합니다. 때론 고통이 멈출 때까지 내버려 두자. 고통은 고통에 저항함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고통을 끝내는 근본적인 방법은 고통을 인정하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태도라는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통에서 찾아낼 기회와 선물, 고통이 가져다 줄 변화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고통을 환영하고 사랑할 수 있다. 여기서 기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해 보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혹은 다음에 역경을 겪게 될 때 이 질문은 당신에게 상당한 위안을 줄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저자가 뇌종양으로 인한 발작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죽음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공포를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호흡을 한 것이 불안의 한가운데서 평화를 발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직면할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강력한 행동을 취한다면 심각한 위기가 닥쳐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되리라고 생각하라. 모든 게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은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판단을 초월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나는 사랑이다. 모든 게 잘 될 거다. 4부 감사하는 삶이 행복하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무언가에 그저 고맙다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괴롭고 충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당신을 모욕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그 경험이 재구성되면서 다른 경험으로 둔갑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연금술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뀝니다. 감사를 나타낼 때 당신은 원하기만 하면 구원이나 신과 하나가 됩니다. 감사함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기쁨이 되고 통합된 존재가 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고 확언해 보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자가 뇌종양을 진단받았을 때 주변을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변을 정리하라는 조언에는 금전적인 문제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저자는 가족 모두에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 앞으로 살면서 단 한순간도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한탄하지 말자. 둘째,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얼마나 깊고 큰 사랑을 느끼는지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누나에게 그들의 존재 자체와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감사하며 그들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눈부신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타인에게 하는 만큼 나에게도 친절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살면서 아무리 힘겨운 시기가 닥쳐도 현 순간에 대한 자각을 통해 사랑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울 수만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곧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천진함을 발견하는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지에 이렇게 써 있네요. 감사합니다는 미덕이 아닌 태도와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럴 만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보고 느끼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뀐다. 오늘은 인생이 바뀌는 하루 3줄 감사의 기적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하니 오늘부터 하루 3줄 감사일기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